자,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앨범 커버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하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창 수개월 전에 전달해드렸던 바로 피프티 사태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 정의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 피프티 사태를 두고 비난하는 분들, 비판하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키나죠, 키나.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데, 이 키나라는 소녀 한 명의 소신 있는 행동이 이 피프티 사태 전체를 살려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전 멤버 3인은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요. 자,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드디어 피프티가 새로운 멤버 4명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총 5명의 새로운 그룹으로 거듭나게 된 모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피프티 2기 컴백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러브튠 로드맵이 공개됐다. 자, 앨범명은요 러브튠 되겠고요. 9월 6일부터 9월 7일날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고 9일날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고 11일에서 11일 또 컨셉 포토가 나오고 12일날 그리고 20일날까지 계속하여 쉴 새 없이 티저라던가 뭐 하이라이트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20일날 앨범 발매와 공식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됩니다. 쇼케이스가 또 20일날 8시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네요. 아주 전홍준 대표님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피프티가 새로운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피프티 2기도 아니고요. 그냥 피프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프티의 공식 2집 앨범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피프티 2기가 뭐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피프티에 엄청나게 난리 났었던 큐피드, 이게 뭐 해외 강타를 제대로 했었죠. 그런데 피프티 2기라던가 이름이 바뀌었다던가 해외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흐름 이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피프티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해외 유저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2집 앨범이 발매가 됐으니 이것도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19개월 만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 피프티의 뮤직비디오가 티저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니 2집 앨범 발매에 앞서 지난 30일 날 발표했던 곡으로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집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선공개된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유튜브의 인기 급상승 음악 분야를 살펴보면요. 여기 떡하니 보이시지 않습니까? 1위에는 르세라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피프티의 새로운 노래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식 뮤직비디오 앨범 발매가 있기 전에 오피셜 뮤직비디오로서 또 다른 노래 한 곡을 먼저 선공개한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뭐 선공개건 완전 공개건 티저건 어떻게 19개월 만에 돌아온 걸그룹의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피프티 사태를 정말 많이 전달을 드렸었는데 나름 피프티 사태에 있어서 정말 눈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을 조금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의 도움 따위 필요 없이 이 피프티가 엄청난 성과를 벌써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박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타일인 나잇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공개곡 개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 뮤직비디오 순위가 나오자마자 지금
1등을 차지했고 르세라핌이 있기 때문에 2위로 살짝 내려왔지만 와 사실 탑5 안에만 들어가도 정말 미친 기록 아닙니까? 이 미친 기록을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이 규합하면서 또다시 해내게 되었다.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회심의 한 방이 아닌가.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전 멤버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3인에 대한 회심의 한 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프티의 중심에는요 당당한 키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8월 27일 날 오후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빌보드 K-파워 탑100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피프티의 키나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까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새 앨범 공개를 하며 컴백을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멤버들 사이에서는 정트리오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이 너무나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보세요. 이거 티저 공개했는데 막 인기 급상승 1위 찍어버리니까 일각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피프티 끝났다. 돌아와도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까 여러분?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팬덤의 규모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피프티 같은 경우는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분들에게도 큰 응원을 받았던 걸그룹이에요. 그러니 이 매니아다운 많은 분들의 이 화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1위를 차지한 3,241만 회의 영상 바로 밑에 783만 회로서 딱 2위에 위치해 있겠습니까?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있을 전 멤버 정트리오 3인 어떻겠습니까? 고현정이 있는 소속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활동을 재개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야, 일각에서는 진짜 뻔뻔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했고 많은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불과 8월 12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떤 구도로 지금 흘러가죠? 새로운 피프티와 전 피프티 각자 새 출발 하반기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나. 지금 보면 피프티 멤버들은 9월 20일 날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요. 이 전 멤버였던 정트리오 3인도 이제 하반기부터 활동을 한다고 했으니 이 두 걸그룹의 결과 지표가 보통 연말이면 이제 뭐 가요대전부터 해가지고 뭐 한 해를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고 참 황당한 거는 이 세 명, 와, 방송활동, 연예계 활동하면 키나와 이 전홍준 대표님과 분명히 마주칠 텐데 과연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참 저라면 얼굴 들고 다니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일들까지 벌였습니다. 오히려 이 세 명은요, 전홍준 대표 3억 정산해달라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맞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트랙트는 전 멤버 정트리오와 그들의 부모 더기버스를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반소 개념으로 이번 소송 3억 100만 원의 규모로 정트리오 3인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당하죠?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정트리오는요, 우리들에게 정산해달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활동했었던 정산금을 달라.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미 초과해버려서 피프티가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소송을 걸었어요. 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0억 원 손해배상 대 이 정트리오 3명의 3억 원 반소 제기가 이제 맞붙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승소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정 다툼이라는 건요, 결국 증거를 가지고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정트리오 3인 어떤 자신감으로 3억 원 손해배상 또 소송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홍준 대표님을 찾아가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도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인데, 사과는커녕 맞고소를 하고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복귀를 합니다. 그것도 PFT와 비슷한 시기에. 대단한 강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PFT는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세계 3대 음반사인 소니뮤직과 미국 빌보드 차트의 재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니뮤직은 PFT의 새로운 앨범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글로벌 마케팅도 지원하고요. 소니뮤직 그룹 산하의 아리스타 레코드는 미국 기반의 마케팅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니뮤직이 3대 음반사예요. 이런 곳과 계약해서 진행하는 지금 PFT인데 여기에 정트리오가 함께 맞불을 놨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자, 안성일 씨를 지지하던 손승연 씨, 더기버스와 계약이 종료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8월 31일 날 더기버스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는데 손승연과 충분한 대화 끝에 전속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5년간 함께 했었다,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됐는데, 이 손승연 씨 사실 템퍼링 사태의 1세대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 소송, 손승연 씨의 패배로 끝이 났죠. 가처분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4월달 헤어지고 2개월 뒤에 더기버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이곳의 수장이 바로 안성일 씨였죠. 이 관련된 가처분 판결문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유사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정트리오 3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상대로 3억 소송을 걸었다. 거기에 지금 새롭게 컴백하는 지금이 인기 급상승 1, 2위를 다투는 엄청난 PFT와 정면 대결을 펼친다. 이 결과가 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정트리오 멤버들, 이 PFT의 키나와 새로운 PFT의 이 고공상승의 모습을 보고 속이 많이 쓰리지 않겠냐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사실 이 PFT 멤버들이었던 산푼이들, 뭐 최악의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다. 근데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의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됐다. 그걸 본인들이 만들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지금 몇몇이 드러나서 130억의 소송과 추가적인 소송까지 지금 하나하나 정의구현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책임론을 살짝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제작진의 해명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여론은 더욱더 차갑게만 식어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결국 뭐라 했습니까? 후속 보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 말도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은 시청자 너희들이 생각한 거랑 우리가 생각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다. 근데 너네 뜻대로 방송 안 해주니까 비판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최악의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진실 보도가 있었어야 하죠. 후속 보도야말로 제대로 전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죠? 누리꾼들은 이런 그할 측의 입장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1도 보이지 않는다. 실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트랙트에서 준 자료, 제3자 전문가 인터뷰는 무시한 채
누가 봐도 한쪽으로 일방적인 유리한 방송을 해놓고 어트랙트의 대표가 출연하지 않아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기는 건 사과가 아닌 변명이다. 제가 말했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멤버들이 그런 선택을 생각했다면 왜 전홍준 대표의 최악의 선택은 생각하지 않은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니,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뭐다?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입장인 것도 어이가 없고 사실상 폐지가 언급돼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문제인데 후속 보도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 사건 뒤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전홍준 대표님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법정 제재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 쭉 보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5일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심위에게는 감사의 뜻을 내비쳤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견 진술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 사실상 그할 제작진은 의견 진술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후속 보도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당사자들이 힘들어해서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는 해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책임을 전홍준 대표님에게 떠넘기는 그런 변명인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건 전속계약 분쟁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방송 출연과 또 다른 발언이 분명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재판이 끝나면 인터뷰하겠다. 정중히 상황 설명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는 제작진이 의견 진술서에 지혜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 글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요. 피프티 편파 보도 관련하여 무려 반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환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제작진이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 전홍준 대표님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 방향을 결정하겠냐.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다. 제작진이 안 한다고 했으니 안 하는 게 맞다. 대중들이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화해하고 해피엔딩을 그릴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당시에 1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받았고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무려 수개월의 시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 하지만 반년이 지났음에도 방송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당사자들이 걱정된다며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관련 멤버 강탈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는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업무 방해 및 전자기록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습니다. 더불어서 무려 130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푼이들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 너무 힘들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억울하다. 왠지 아세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송 맞대응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를 하면서 이제 와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그 알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강 다리 위로 가는 선택. 이걸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왜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왜 모든 팩트가 본인들의 템퍼링 사태를 겨냥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단성은커녕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심리와 억울함만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 사람을 보면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화가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본인의 입맛대로 이렇게 말을 바꿨다가 저렇게 말을 바꿨다가 손바닥 뒤집기처럼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삼푼이들의 모습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 내용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한 궁금증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셔서 정말 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이 마당에 전달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간만에 피프티 소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면 피프티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위 순위에 탑 10 안에 들어갔다. 공식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걸그룹 피프티 아시다시피 삼푼이 멤버들 3명을 제외하고 나서 키나를 중심으로 지금 피프티가 계속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건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위권 내에 차트 10위권에 이 피프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7일 빌보드가 국내 공식 런칭 발표한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이 명단에서 핫백 최고 순위 17위를 찍고 총 25주간 머물렀던 피프티가 K-POP 걸그룹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0위를 차지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6월에서 7월 컴백을 목표로 차근차근 새로운 멤버의 구성과 앨범 작업에 엄청나게 매진 중이다. 자, 이 피프티 사태를 보시던 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키나가 피프티가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잠시 잊고 지냈지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안성일 씨, 그 일당과 나아가서는 피프티들의 편파적인 방송을 보도하여 법의 철퇴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됐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거 누가 처단하겠습니까? 바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보면 TBS 발든 날리면 보도에도 법정 제재를 진행시켰다. 자, 방심이 이렇게 단호하게 제재를 하던 곳이었는데 유독 피프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만 조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방심이 피프티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법정 제재를 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요, 바로 5일 걸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벌써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에 대하여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 조치했다라는 겁니다. 8월 19일이니까 지금 3월 달이니까 거의 뭐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였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여기 보면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고 했다.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하여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참 이 대목을 보니 제가 너무 분개함을 느낍니다. 아니 애시당초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나 어트랙트 측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다 전달받았음에도 또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철저하게 피프티 멤버들 측에 대한 이야기만 담았으면서 이제 와서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고 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감정적으로 보인 것이 문제였다? 그게 아주 큰 맥락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분개함을 느꼈던 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철저하게 어트랙트가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내용을 다뤘다라는 겁니다.